아버지,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자주 올게요. 그 말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습니다. 자식들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난 그저 그들에게 짐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살 순 없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자유를 향해. 저는 강태수, 올해 74입니다. 30년간 대한민국 육군 특수부대에서 복무했고 중령으로 예편했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위험한 작전도 마다하지 않았고 가족보다 임무를 우선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내는 제 곁을 떠났고 자식들과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게 제 소명이었으니까요. 퇴직 후 10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명절 때나 용돈 보낼 때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좀 할 게 있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큰아들 옆에 둘째와 막내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세 남매가 한꺼번에 오는 건 명절에도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이냐?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한다. 아니에요. 요즘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넘어지셨다며요. 한 번 넘어진 것 뿐이었습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랬을 뿐인데, 그건 실수였어. 별일 아니야. 둘째가 끼어듭니다. 아버지, 저희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실버타운인데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많고. 실버타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말하는 거냐?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이에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싫다.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난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막내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아빠, 저희도 걱정돼요. 혼자 계시면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걱정? 정말 걱정이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나를 처리하고 싶은 건 아닐까? 너희들 편한 대로 하려는 거 아니냐? 큰아들이 당황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솔직히 말해봐. 내가 짐이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됐다. 난 안 간다.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결국 제 의지는 꺾였습니다. 자식들은 매일 찾아와 설득했고 의사까지 데려와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싸우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그래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해맞이 실버타운이라는 곳. 큰아들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멀어지고 낯선 풍경이 다가왔습니다. 도착한 곳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집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한 노후. 그 말이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원장이라는 여자가 나와 반겼습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저는 서미경 원장입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웃는 얼굴이 지나치게 자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선 모든 게 제공됩니다.
식사, 의료, 여가 활동까지요. 걱정 마세요. 큰아들이 제 짐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방은 3층입니다. 창문도 있고 햇볕도 잘 들어와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가끔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생기가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방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큰아들이 짐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자주 올게요. 자주 온다는 말.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 가봐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알았어. 큰아들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 저게 제 세상의 전부가 되는 걸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이건 아닌데. 저녁 식사 시간. 간호사가 와서 저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따라오세요. 말투가 어린아이 다루듯 했습니다. 난 애가 아니야. 74시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하다고. 식당에는 20명 정도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기계처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에 놓인 식판을 봤습니다. 밥, 국, 반찬 3가지. 맛이 없었습니다. 병원 음식 같았습니다. 옆자리 노인이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새로 오셨나 보네요. 네. 오늘 왔습니다. 여긴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왜죠? 그냥요. 여긴 감옥 같거든요. 감옥.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약 드세요. 이게 무슨 약이죠? 혈압약이랑 영양제예요. 다 드셔야 해요. 난 혈압 문제 없는데요. 원장님이 드시라고 했어요. 어서 드세요. 강압적인 말투. 저는 마지못해 약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고 나니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혈압약일까? 밤 9시 소등 시간이라며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이렇게 갇혀서 누군가의 지시대로만 살다가 죽는 건가? 안 돼. 이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6시 기상방송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 기상 시간입니다. 세면하시고 식당으로 오세요. 저는 로봇처럼 일어나 세면을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3명의 남자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말이 많아 보이고, 한 명은 온화해 보이고, 한 명은 과묵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불만이 있구나. 식사 후 저는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합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방으로 가셔야죠. 잠깐 걷고 싶은데요. 복도는 위험해요. 방에 계세요. 위험? 복도가 뭐가 위험해? 하지만 저는 따랐습니다. 싸우기 싫었습니다. 오후 여가 시간이라며 노인들이 로비에 모였습니다. TV에서는 트로트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밖엔 자유가 있는데 난 여기 갇혀 있구나.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말 많아 보이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새로 오셨죠? 아, 네. 여긴 어때요? 글쎄요. 적응이 안 되네요. 당연하죠. 여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전 박철민입니다. 71. 강태수입니다. 74. 강 선배님. 혹시 여기서 나가고 싶으세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여기서 나가는 거. 탈출. 탈출.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진담입니까? 진담이죠. 저 혼자는 못해요. 그런데 선배님 같은 분이 계시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탈출. 그게 가능할까? 70이 넘은 노인들이. 하지만 이대로 있는 것보단 나을까? 며칠 후 옥상에서 5명이 몰래 만났습니다. 박철민, 최동식, 윤기철, 김영자, 그리고 저. 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나갑시다. 동식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린 늙었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철민이 웃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적어도 여기보단 나을 거예요. 기철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난 아들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소. 영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만 살아보고 싶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절박했습니다. 모두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습니다. 나갑시다. 제 말에 4명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나가면 잡힙니다. 철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계획 세우는 건 자신 있어요. 평생 사기꾼으로 살았거든요. 동식이 놀라며 말합니다. 사기꾼이요? 네. 그래서 사람들 패턴 읽는 건 자신 있어요. 기철도 말합니다. 난 기계 다루는 건 자신 있어. 문 열고 차 구하는 건 맡겨주시오. 영자도 거듭니다. 난 간호사 출신이에요. 이 요양원 시스템도 어느 정도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전 작전 지휘를 맡겠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니까요. 4명이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특수부대요? 네. 30년간 복무했습니다. 철민이 환하게 웃습니다. 오, 이거 되겠는데요? 우리 팀 구성 완벽한데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 온 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언제 나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때까지 준비합시다. 좋아요. 5명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70살 넘은 노인들의 손. 주름지고 거칠지만 그 안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갈 것입니다. 일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늙었고 감시받고 있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작전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저는 식당 구석에 앉아 요양원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1층 로비, 2층 생활관, 3층 생활관, 4층은 직원 사무실과 창고. 비상구는 1층과 3층에 있지만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정문은 24시간 경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CCTV는 복도 곳곳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쉽지 않아.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철민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배님, 뭐 보세요?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요. 아, 역시 군인 출신이시네요. 저도 관찰했는데요. 야간 경비는 한 명뿐이에요. 확실해요? 네. 어젯밤에 화장실 간다고 나가봤는데 경비실에 한 명만 있더라고요. 좋아요. 그럼 야간이 기회네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문제는 CCTV예요. 저게 다 녹화되니까. 그건 기철 씨가 해결해 줄 겁니다. 점심시간 후 여가 시간. 기철이 복도 구석에서 청소 도구함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철 씨, 뭐 하세요? 도구 찾는 중이요. 여기 드라이버며 펜치며 다 있어. 그걸로 뭘 할 건데요? CCTV 전원 차단하려면 배전반을 건드려야 하오. 그러려면 도구가 필요하지. 배전반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하 1층 보일러실 옆이요. 아까 산책한다고 내려가 봤어. 역시 기철 씨는 믿을만해. 손으로 평생 일한 사람은 달라. 그럼 그날 밤에 거길 먼저 해결해야겠네요. 맡겨두시오. 오후 3시, 약 시간. 간호사들이 돌아다니며 노인들에게 약을 나눠줬습니다. 영자가 제게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에 수면제 성분 있음. 밤에 깊이 재우려는 것. 안 먹는 척하고 뱉어내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밤만 되면 다들 깊이 자는 거였어. 저는 간호사가 주는 약을 입에 넣었지만 혀 밑에 숨겼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간 뒤 화장실에 가서 뱉어냈습니다. 이 약을 계속 먹으면 정신이 흐려질 거야. 안 되지. 그날 밤 우리는 몰래 옥상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새벽 2시. 경비가 가장 방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명이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종이에 간단한 지도를 그렸습니다. 들으세요. 우리의 탈출 경로는 이렇습니다. 모두가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먼저 기철 씨가 배전반을 차단해 CCTV를 무력화시킵니다. 기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다음 영자 씨가 경비실에 수면제 탄 커피를 건넵니다. 영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경비한테 말도 안 붙어봤는데. 친절하게 다가가세요. 밤새 수고하신다며 커피 한 잔 건네면 의심 안 할 겁니다. 알겠어요. 철민 씨는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맡겨두세요. 이미 다 외웠어요. 동식 씨는 응급약품을 챙겨주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동식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 상황을 지휘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대처하겠습니다. 철민이 웃으며 말합니다. 오, 완벽한데요? 이거 진짜 되겠는데요? 하지만 동식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어디로 가죠?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나가는 건 계획했는데 그 다음은? 기철이 먼저 입을 엽니다.
난 아들을 찾고 싶소.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2년 전이요. 영자도 말합니다. 난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 있어요. 바다도 보고 놀이공원도 가보고. 철민이 손뼉을 칩니다. 좋아요. 우리 버킷리스트 만들어요. 하고 싶은 것들 다 해보는 거예요. 동식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돈은요? 제 통장에 퇴직금이 좀 있습니다. 그걸 쓰죠.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식들이 이미 많이 가져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나가는 게 먼저입니다. 나가서 생각하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D-데이는 6일 뒤 토요일 새벽 3시입니다. 왜 토요일이에요? 주말엔 직원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엔 경비도 더 방심하죠. 철민이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역시 군인 출신. 우리는 작전명을 정했습니다. 자유작전 아퍼레이션 프리덤.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을 준비했습니다. 기철은 매일 보일러실에 내려가 배전반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메인 스위치가 있어. 이것만 내리면 전체 전원이 10분간 끊기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영자는 간호사실에서 수면제를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이 정도면 경비 한 명 재우기엔 충분해요. 잘했어요. 그런데 들키진 않았죠? 걱정 마세요. 저도 40년간 간호사 했어요.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예요. 철민은 매일 복도를 서성이며 CCTV 위치를 외웠습니다. 로비에서 비상구까지 사각지대가 3군데 있어요. 벽 쪽으로 붙어서 가면 안 찍혀요. 확실해요? 제 인생이 사기치는 거였잖아요. CCTV 피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동식은 의무실에서 필요한 약들을 챙겼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소화제 다 챙겼습니다. 고마워요, 동식 씨.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의사 일하는 것 같아 좋네요. 저는 매일 새벽 운동을 했습니다. 방 안에서 조용히 팔굽혀펴기, 스쿼트, 스트레칭. 70대 몸이지만 아직 움직일 순 있어. 탈출하려면 체력이 필요해.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복도에서 원장 서미경과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그런가요? 처음 오셨을 땐 굳어 계시더니 이제 적응하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적응? 아니, 우린 탈출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냥 여기 사람들이 좋아서요. 다행이네요. 어르신들끼리 친해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원장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가짜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한 노인이 간호사에게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어르신, 그건 관리비예요. 관리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돼요? 어르신, 여기 시설 유지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말도 안 돼. 계약서에서는 150만 원이라고 했어. 간호사가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어르신, 자꾸 그러시면 방으로 모셔다 드릴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노인은 결국 울먹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요양원 뭔가 이상해. 노인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야. 식사 후 우리는 다시 몰래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요양원 뭔가 이상해요.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가 말합니다. 저도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약품 기록을 봤는데
실제로 들어온 약보다 장부에 적힌 약이 2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부 지원금을 더 받으려고 허위 기록하는 거예요. 철민이 혀를 찹니다. 이런 나쁜 년들, 노인들 등쳐먹고 사는 거네. 기철도 말합니다. 식사도 이상하오. 예산서엔 1인당 1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나오는 음식 보면 3천 원도 안 돼요.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원장 주머니로 들어갔겠지.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동식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럼 우리 이 사실을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요? 우린 여기 갇혀 있는데. 철민이 말합니다. 일단 나갑시다. 나가서 증거 모아서 신고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남은 사람들도 구해야죠. 영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만 나가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피해자예요.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탈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요양원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기로.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창고에서 오래된 배낭 하나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짐을 넣으면 되겠어. 철민은 원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번 달 수익이 얼마예요?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노인들한테서 빼먹은 돈 다 합치면 8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철민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 나쁜 것들. 나중에 꼭 벌을 받게 해주겠어. 하루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 3시 1층 로비에서 만납니다. 가져갈 짐은 최소한으로 하세요. 움직임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휴대폰은요? 원장이 다 압수했잖아요. 나가서 사야죠. 돈은 충분해요? 제 통장에서 500만 원 인출했습니다. 일단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철민이 말합니다. 솔직히 떨려요. 우리 진짜 할 수 있을까요? 기철이 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해야지. 이대로 있다간 죽을 때까지 여기 갇혀 있어. 영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한 번만이라도 자유롭게 살아보고 죽어야죠. 동식이 조용히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패하면 더 감시받겠죠. 어쩌면 약물 투여가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특수부대에서 배운 건 단순히 전투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법,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법. 여러분,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4명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새벽 3시,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주름진 손들이지만 그 안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렸을 때 별을 보며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아빠, 저 별들은 자유롭게 빛나네요. 그래, 아무도 막을 수 없지.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딸아, 아빠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일 우린 자유를 되찾을 거야.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4시간 후면 작전이 시작됩니다. 알람도 없이 새벽 2시 50분. 저는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깨어나는 것.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어두운 색 트레이닝복. 움직이기 편한 운동화. 배낭에 최소한의 짐만 넣었습니다. 여벌 옷 한 벌, 세면도구, 그리고 딸아이 사진 한 장. 사진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본다. 지켜봐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나니까 안 돼.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기철이었습니다. 그도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층 로비 구석. 약속한 장소에 하나둘씩 모였습니다. 철민, 영자, 동식, 그리고 기철과 저. 5명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시 58분. 2분 후 시작합니다. 각자 위치로. 기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 쪽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영자는 작은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수면제를 탄 커피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철민은 복도 지도가 그려진 종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 다 외웠어요. 동식은 작은 가방에 약품들을 챙겼습니다. 만약을 위해 다 준비했습니다. 정확히 3시. 지하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복도의 불빛이 모두 꺼졌습니다. 성공했어. 기철 씨가 해냈어.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진 어둠 속. 영자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경비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저기요. 경비 아저씨.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이 시간에 미안해요. 잠이 안 와서요. 밤새 수고하신다고 커피 한 잔 타왔어요.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경비원이 당황하며 받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방으로 들어가셔야. 네네. 금방 들어갈게요. 맛있게 드세요. 영자가 돌아왔고 우리는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5분. 경비실에서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창문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경비원이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성공이야. 철민이 앞장섰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벽 쪽으로 붙어서요. 우리는 일렬로 벽을 타고 움직였습니다. 70대 노인 5명이 어둠 속을 기어가는 모습. 누가 보면 웃겼겠지만 우리는 필사적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복도로. 철민이 손짓으로 멈추라고 했습니다. 여기 CCTV 있어요. 고장내긴 했지만 혹시 모르니 엎드려서 가세요. 우리는 바닥에 엎드려 기어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기철이 다가가더니 공구 가방에서 볼트 커터를 꺼냈습니다. 딱! 자물쇠가 떨어졌습니다. 가능하면 조용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비상구 문을 여는 순간 삥!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제기랄, 비상벨까지는 생각 못했어. 뛰세요. 지금 당장. 우리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들, 어디 가세요? 간호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담 넘어야 해요. 앞에는 2미터 높이의 담장. 젊었을 때도 힘들었을 높이인데 지금은 70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철이 먼저 담을 잡았습니다. 철민과 제가 그를 밀어 올렸습니다. 영자씨, 다음. 영자도, 동식도, 철민도 하나씩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거기서요. 어르신들. 저는 담을 움켜잡고 온 힘을 다해 올랐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70대 팔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태수 씨, 손. 담 너머에서 기철과 철민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간신히 담을 넘었습니다. 쿵! 반대편 땅에 떨어졌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참았습니다. 가요. 빨리. 우리는 골목을 따라 뛰었습니다. 70대 노인들이 새벽 거리를 뛰는 모습.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블록, 두 블록.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골목 끝에 기철이 숨겨둔 중고 승합차가 있었습니다. 차, 저기. 우리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철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르릉. 엔진 소리가 새벽을 깼습니다. 출발.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요양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웃음이. 하하. 해냈어. 우리 해냈어. 철민이 환호했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정말 나왔어요. 동식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기철은 핸들을 잡은 채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가요. 해 뜨는 바다로. 바다요? 네. 자유를 축하하러요. 차는 새벽 도시를 가로질렀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간히 청소차와 배달 오토바이만 지나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도시를 벗어나 해안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바다.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 기철이 차를 해변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영자가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식도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바다 한 번 못 가봤어요. 너무 바빴거든요. 환자 보느라
수술하느라. 이제 봤잖아요. 우리 함께. 철민이 배낭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준비해뒀죠. 이럴 줄 알고. 그는 소주병 뚜껑을 따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 맛이야. 우리는 모래사장에 둥글게 앉았습니다. 소주병이 돌았습니다. 영자가 한 모금 마시고 기침을 했습니다. 독하네요. 오랜만이죠? 40년 만이에요. 남편 살아있을 때 마신 게 마지막이었죠. 동식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의사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술 안 마셨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기철이 소주병을 받아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이제 너 찾으러 갈 거다. 저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해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70대 노인이 요양원을 탈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하지만 우린 해냈어요. 철민이 웃으며 말합니다. 맞아요. 우린 해냈어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남은 인생 후회 없이. 그럼 전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영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놀이공원이요? 네. 젊었을 때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회전목마도 타보고 롤러코스터도 타보고 싶어요. 철민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요. 우리 버킷리스트 만들어요. 버킷리스트? 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요. 동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 그냥 자유롭게 산책이나 하고 싶어요. 아무 제약 없이요. 기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난 아들을 찾고 싶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밥이나 먹고 싶소. 모두가 각자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람들 참 소박한 소원만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그 소박한 소원조차 이루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좋아요. 그럼 하나씩 다 해봅시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우리는 그 햇살을 받으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갑자기 철민의 휴대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지? 뭔데요? 뉴스 알림이요. 요양원 관련 뉴스. 우리는 철민의 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맞이 실버타운 입소자 5명 실종 경찰 수색 중. 그 아래 원장 서미경의 인터뷰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걱정입니다. 빨리 찾아야 해요. 혹시 어르신들을 보시면 신고 부탁드립니다. 치매? 철민이 비웃었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우린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네. 그럼 우리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우린 탈출한 거예요. 범죄가 아니라 자유를 찾은 거죠. 동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찾고 있으면 괜찮아요. 일단 조심하면서 움직이면 돼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걱정이 됐습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는 건 우리를 체포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멀어져야 해요.
차 번호판도 가려야 하고요.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제가 알아서 하겠소.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바다를 뒤로하고 내륙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 산, 들판, 작은 마을들. 이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세상을 처음 보는 것처럼 영자가 창문에 얼굴을 기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넓은 줄 몰랐어요. 동식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린 너무 좁은 곳에 갇혀 있었네요. 차 안에 고요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에 잡힐까? 아니면 끝까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자유로웠으니까. 차는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 요양원에서 최대한 멀리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점심때쯤 작은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여기서 밥 먹고 갑시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휴게소 식당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일 오후라 한산했습니다. 뭐 드실래요? 저는 칼국수요. 저는 김치찌개. 전 비빔밥.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영자가 숟가락을 들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그냥.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걸 시켜 먹는 게 얼마만인지.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메뉴만 나왔습니다.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맞아요. 거긴 매일 똑같은 음식만 나왔죠. 철민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 감탄했습니다. 으아, 이게 진짜 맛이지. 요양원 음식은 맛이 뭔지도 모르겠더라고.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식사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맞이 실버타운에서 실종된 노인 5명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장 측은 어르신들이 치매 증상이 있어 안전이 우려된다며 화면에 우리 사진이 나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찍었던 증명사진들. 제 사진을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 사진 속 사람은 지금의 나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 사진 속에 나는 죽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소 직원이 TV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어르신들 어디 계실까? 걱정이네.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빠르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로 돌아오니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네. 우리 사진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알아보면. 동식이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사람 많은 곳은 피합시다. 그리고 모자나 선글라스 같은 걸로 얼굴을 가리고요. 하지만 계속 숨어 다닐 순 없잖아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글쎄요, 일단은 버티는 수밖에.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더 작은 길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자죠? 모텔 가면 신분증 보여줘야 하는데. 그럼 차에서 자요. 차에서요? 네. 젊었을 때 야영 많이 했어요. 못 잘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한적한 산속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
기철이 뒷좌석을 펼쳐 간이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영자 씨랑 동식 씨가 주무세요. 그럼 나머지는요? 전 운전석에서 자고 태수 씨랑 철민 씨는 앞좌석에서 자시죠. 불편했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양원 그 딱딱한 침대보다는 나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철민이 나와 있었습니다. 잠 안 와요? 네. 선배님도요? 네. 생각이 많아서요. 철민이 제 옆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무서워요. 뭐가요?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게 언젠간 잡힐 것 같고 그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언젠간 잡힐 수도 있죠. 그럼요. 그래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적어도 우린 시도했으니까요. 철민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전 평생 남을 속이고 살았어요. 사기꾼으로요. 알아요. 그래서 감옥도 3번 갔다 왔고요. 자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만나서 처음으로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일이요? 네. 탈출도 그렇고 자유도 그렇고 이게 진짜 사는 거잖아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철민 씨, 당신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전 나쁜 놈이에요. 아니에요. 과거가 어떻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철민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들의 지저김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다들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간단히 세면을 하고 편의점에서 산 빵과 우유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에 놀이공원이 있네요. 진짜요? 영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요. 제발 가요. 하지만 사람 많으면 위험한데 평일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제발요. 결국 우리는 놀이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끊었습니다. 어르신들 65세 이상은 50% 할인이에요. 감사합니다. 입장하자 영자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정말 크다. 이게 놀이공원이구나. 회전목마, 바이킹, 롤러코스터, 관람차.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신기해했습니다. 뭐부터 탈까요? 회전목마요. 저거 타고 싶어요. 영자가 회전목마를 가리켰습니다. 70대 노인 5명이 회전목마를 타는 모습. 주변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회전목마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자가 목마에 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즐거운 거였어요. 그녀의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다음은 바이킹. 이거 무섭지 않아요? 동식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재밌을 거예요.
우리는 바이킹에 올랐습니다. 배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으악! 비명과 웃음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배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세상이 거꾸로 보였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짜릿했습니다. 이게 산다는 거구나.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바이킹에서 내려와 관람차로 향했습니다. 저건 천천히 올라가니까 괜찮을 거예요. 관람차 안. 우리 5명이 좁은 공간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며 세상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높다. 무섭지 않아요? 아니요. 오히려 평화로운데요. 가장 높은 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세상, 작은 사람들, 작은 건물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과 하늘. 우리 참 작은 존재네요. 동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우린 여기 있어요. 살아서 자유롭게.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관람차가 내려오는 동안 우리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놀이공원을 나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영자가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하나씩 드세요. 아이스크림이요? 네.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 사 먹어봐요.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받아 먹었습니다. 달고 차갑고 부드러웠습니다. 맛있다. 단순한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작은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때 갑자기 철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예요? 저희 뉴스에 또 나왔어요. 뭐라고요? 철민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 노인 5명, SNS에서 화재 자유를 찾아 떠난 할배들. 기사를 읽어보니 누군가 우리가 놀이공원에 있는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렸더군요.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놀이공원에서 회전목마 타는 모습 너무 귀여워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할배들 응원해요. 요양원에서 탈출한 거 맞죠? 멋지다. 나이 들어도 즐길 권리 있어요. 자유만세. 우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사람들이 우릴 응원하고 있어요? 계속 스크롤을 내려보니 더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를 찍은 사진들, 응원 메시지들. 요양원 실태 고발해주세요. 할배들 끝까지 가세요. 경찰은 할배들 잡지 말고 요양원 조사나 해라. 철민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네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유명해진 건 좋지만 그만큼 우리 위치가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그때 한 청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뉴스에 나온 그분들이세요?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당신들 응원해요. 진짜 멋지세요.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신데 거기서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나서요. 그래요? 네. 파이팅 하세요. 응원할게요. 청년은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데요. 사람들이 우릴 범죄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많은 노인분들이 요양원에서 힘들어하고 계실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탈출이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의 실태를, 노인들이 어떻게 취급받는지를, 우리가 왜 탈출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동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만 나온다고 끝이 아니에요. 남은 분들도 구해야죠. 하지만 어떻게요? 철민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SNS 하면 되죠. 요즘 세상은 SNS가 힘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SNS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바로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그 청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우리는 그를 경계하며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제 이름은 손민준이에요. 대학원생이고 사회복지 전공해요. 청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 어르신들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왜죠? 제 할머니도 요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곳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셨어요. 민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가 SNS에서 화제예요. 이걸 잘 활용하면 사회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어도 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좋아요. 도와주세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조력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민주는 우리를 근처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그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일단 어르신들 이야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요? 네. 사람들이 직접 어르신들 목소리를 들어야 해요. 요양원에서 뭘 겪었는지, 왜 탈출했는지. 영자가 불안해했습니다. 그럼 우리 얼굴이 더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알려졌어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경찰도 함부로 못해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어차피 숨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민준이 휴대폰 카메라를 우리에게 향했습니다. 자, 그럼 한 분씩 이야기해 주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태수입니다. 올해 74시고요. 30년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린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영자가 다음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영자예요. 73이고 40년간 간호사로 일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평생 남을 돌봤는데 정작 저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더라고요. 요양원에서 약을 너무 많이 먹였어요. 정신이 흐려지게요. 그리고 우리 돈을 빼돌렸어요. 관리비 명목으로요. 우린 항의할 수도 없었어요. 항의하면 방에 가둬버리니까요. 철민, 기철, 동식도 차례로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상처, 각자의 분노, 각자의 절망. 민주는 모든 걸 녹화했습니다. 완벽해요. 이거면 충분해요. 그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탈출했습니다. 마이너스 70대 할배들의 자유선언. 민준이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10분 만에 조회수 1만, 30분 만에 10만, 1시간 만에 50만.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할배들 진짜 멋있다. 요양원 비리 고발해주세요. 나도 우리 할아버지 요양원에서 빼내야 하나. 이게 현실이구나. 눈물 난다. 경찰은 할배들 잡지 말고 요양원 조사 좀 해라.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뉴스에 우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양원을 탈출한 노인 5명의 영상이 화제입니다. 이들은 요양원의 부당한 처우를 고발하며 자유를 찾아 떠났다고 밝혔는데요.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노인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환호했습니다. 대박이에요. 이제 여론이 완전히 어르신들 편이에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너무 빠르게 일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이제 경찰이 우릴 더 적극적으로 찾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날 밤 우리는 민준이 알아본 작은 모텔에 묵었습니다. 여기 주인이 제 친구 어머니예요. 신고 안 하실 거예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이불, 깨끗한 베개.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에는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제기랄, 다들 일어나세요. 경찰이에요. 모두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떡해요?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 우리는 짐을 챙겨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뒷문에도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만 나오세요. 가족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갇혔습니다. 앞에도 경찰, 뒤에도 경찰. 철민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층 모텔, 창문, 그 아래는 주차장, 높이는 약 3m. 창문으로 내려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다행히 아래에 차들이 있었습니다. 차 지붕으로 내려가면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한 분씩. 저는 창문 틀을 잡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이 허공에 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대로 차 지붕 위로 떨어졌습니다. 쿵! 차 지붕이 움푹 들어갔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다음,
기철이 내려왔고 철민도, 영자도, 동식도, 마지막으로 민준까지. 우리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저기요, 멈추세요! 경찰들이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으로, 또 다른 골목으로 70대 노인들과 20대 청년이 새벽 거리를 뛰는 모습.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한 공원에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후. 모두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동식이 가슴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영자가 동식의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약 드셔야 해요. 지금 당장. 동식의 가방에서 심장약을 꺼내 먹였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동식의 숨이 안정됐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민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철민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원래 도망자잖아요. 이 정도는 각오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영자가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멀어져야 해요. 지방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로요? 기철 씨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죠. 부산이라고 했죠?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부산이요. 좋아요. 부산으로 가요. 거기서 아들도 만나고 숨기도 쉬울 거예요. 우리는 새벽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표를 끊으려는데 창구 직원이 우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우리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희 그냥 부산 가는 표 주세요. 직원이 작게 웃으며 표를 내밀었습니다. 응원해요. 조심히 가세요. 우리는 놀랐습니다. 신고 안 하세요? 왜 해요? 어르신들 잘못한 거 없으세요? 직원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할까? 언젠간 끝이 올까? 그리고 그 끝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은 계속 가야 해. 멈추면 끝이니까. 버스 안에서 철민이 졸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식은 약을 먹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철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 사진이었습니다. 곧 보게 될 거예요. 제가 말하자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태수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온 거예요. 민주는 노트북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SNS 반응 대박이에요. 지금 자유할배들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요양원 조사 청원도 10만 명 넘었어요. 우리의 작은 반란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큰 위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산, 강, 터널.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3시간 후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바다 냄새다. 기철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아들을 찾아야죠. 주소 알아요? 옛날 주소는 알아요. 아직 거기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은 빌라촌, 3층 건물. 기철이 계단을 올라가며 손을 떨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떨리오. 2년 만에 보는 거라. 301호 앞.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기철과 남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기찬아. 부자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년 만에 재회. 그리고 그 순간 기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다. 기철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2년간의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기찬은 우리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분들은 내 친구들이다. 함께 여기까지 왔어.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 낡은 가구들과 정리되지 않은 짐들. 생활이 어렵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기찬이 물을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요양원에서 탈출했다고. 그래. 거긴 사람이 살 곳이 아니더구나.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거기.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기철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다. 사업 망하고 빚 때문에. 아빠가 다 알아. 기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돈 다 날리고 연락도 안 하고. 괜찮다. 이렇게 내 얼굴이나 보면 됐어. 부자는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기찬이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밥이라도 드세요. 제가 뭐라도 해드릴게요. 아니다. 너랑 같이 밖에서 먹자. 하지만 지금 아버지 수배 중이시잖아요. 괜찮아. 조심하면 돼. 우리는 근처 작은 국밥집에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여기 돼지국밥 6개요.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기철과 기찬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기철이 반찬을 아들 그릇에 덜어주고 기찬은 아버지 물컵을 채워주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길 건너편에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경찰이에요. 조용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경찰차는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부산도 위험해요. 경찰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을 거예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찬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계세요. 제가 숨겨드릴게요. 하지만 너한테 피해가 갈 텐데. 괜찮아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요. 우리는 기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함께 있으니 든든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바닥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르신들,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기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속 도망 다닐 순 없잖아요.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린 거창한 계획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동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뭔가 변할 수도 있어요. 민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떠 있었습니다. 요양원 실태조사 및 노인 인권보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 인원 25만 명. 벌써 25만 명이 동의했어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어르신들 덕분에 사람들이 노인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철민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뭔가 바꾸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정부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요? 기찬이 현관문을 막아섰습니다. 저기요. 지금 못 열어요. 영장 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제기랄. 어떻게 여길 알았지?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혹시 제 휴대폰 추적한 걸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저는 빠르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층, 창문 밖은 좁은 골목. 뛰어내리기엔 너무 높아. 뒷문은 없어요? 없어요. 원룸이라. 우리는 갇혔습니다. 어르신들, 자수하세요. 그게 나아요. 경찰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동식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철민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기철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기찬아. 너한테 피해줘서.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 여세요. 뭐라고요? 어차피 도망칠 수 없어요. 문 열고 당당하게 나갑시다. 하지만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단지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죠. 기찬이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5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건물 밖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보자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할배들 멋있어요.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심지어 누군가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우리는 감동했습니다. 경찰차에 타는 순간까지 사람들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차 안. 우리 5명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철민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맞아요.
우린 최선을 다했어요. 영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식이 말했습니다. 적어도 마지막으로 자유를 느꼈잖아요. 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얼굴이라도 봐서 다행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정말 잘한 걸까? 아니면 어리석은 짓을 한 걸까?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자 형사 한 명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들 앉으세요. 우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단 확인할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요양원을 무단으로 이탈하셨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수색에 동원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요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장 측의 주장도 있고요. 명예훼손이요? 우린 사실만 말했는데요. 철민이 항변했습니다. 그건 조사해봐야 알겠죠. 일단 어르신들은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어르신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이지연입니다. 변호사요? 우리도 놀랐습니다. 누가 선임한 거죠?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국민들이요. 모금이 이루어졌고 저는 자원에서 무료 변론을 맡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이것 보세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방송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찰서 밖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배들 석방하라. 노인 인권 보호하라. 요양원 조사하라.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 우릴 위해?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형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예상 못한 상황인데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뿐이죠. 하지만 무단 이탈은 요양원은 교도소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원장 측에서 치매 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진단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죠. 어르신들과 대화해보면 아시겠지만 모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변호사의 논리정연한 말에 형사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단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형사가 나가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제 온 국민이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다니. 어르신들이 먼저 용기를 냈으니까요. 1시간 후 형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일단 석방 조치됩니다. 단 조사는 계속될 예정이고요. 석방이요? 네. 여론이 너무 거세서요. 그리고 요양원 쪽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말요? 요양원 조사가? 네. 회계 감사와 시설 점검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목소리가 들린 거야. 경찰서 밖으로 나가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할배들, 수고하셨어요. 멋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우리에게 향했습니다. 어르신들,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단지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가 들렸다는 게 기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계속 싸울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노인분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동식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아, 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 왜 여기 있지? 우리는 놀랐습니다. 동식 씨, 누구세요? 그의 치매 증상이 갑자기 심해진 것입니다. 동식 씨, 우리예요. 기억 안 나세요?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동식이 주저앉았습니다. 영자가 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환호는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동식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저희가 친구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됐고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전문 요양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병원 입원. 결국 동식은 또다시 갇히게 되는 건가? 우리는 동식의 병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동식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식 씨,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예요. 미안해요. 제가 짐이 됐네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영자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동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마지막으로 자유로웠어요. 우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동식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병실을 찾아갔지만 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우리를 알아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동식 씨, 오늘은 어때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대답은 하지만 초점 없는 눈빛. 우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서 있는데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잘한 걸까요? 동식 씨를 데리고 나온 게 영자 씨, 차라리 요양원에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지도 몰라요. 철민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니에요. 동식이 형님은 우리와 함께한 시간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저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자유를 찾았지만 대가도 컸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 대박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요양원 원장 서미경, 구속됐어요. 뭐라고요? 민준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해맞이 실버타운 원장, 정부 지원금 횡령 및 노인 학대 혐의로 구속. 기사를 읽어보니 자세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부 지원금 3억 원 횡령, 노인들 식비 착복, 불필요한 약물 과다 투여, 노인 학대 및 인권 침해,
검찰이 전격 수사에 나섰어요. 그리고 다른 요양원들도 조사가 시작됐대요.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우리가 이걸 이뤄낸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들 덕분이에요. 철민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나쁜 년 드디어 벌 받는구나. 기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는구만. 하지만 저는 아직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 조사 대상 아닌가요? 그것도 좋은 소식 있어요. 민준이 다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노인인권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예정. 노인의 자기 결정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래요. 그럼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요. 오히려 영웅 취급받고 계세요. 영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동식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식 씨, 들으세요. 우리 이겼어요. 원장이 잡혔어요. 동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법도 바뀐대요. 이제 노인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나요? 물론이죠. 동식 씨 없었으면 우린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럼 됐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회 앞 노인인권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축하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도 초청받아 그곳에 갔습니다. 무대 위에 서자 함성이 터졌습니다. 할배들, 영웅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저에게 건네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인간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유롭게, 존엄하게. 그리고 그 작은 소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건 저희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모든 노인들의 승리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합니다. 진짜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감사합니다. 환호와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할아버지도 요양원에서 모셔왔어요. 덕분에요. 우리는 그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집회가 끝나고 그날 저녁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식에게 감사패를 보여주기 위해. 하지만 병실 문을 열자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동식 씨는 어디 계신가요? 아까 돌아가셨어요. 평화롭게요.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요. 영자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철민도, 기철도, 저도.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동식의 장례식.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직접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식을, 우리를 응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자유의 동지 최동식을 기리며라는 헌화가 놓였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동식의 얼굴. 동식 씨 편히 쉬세요.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함께 해줘서. 우리는 그의 관을 따라 화장장까지 갔습니다. 하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동식이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 넷은 동식의 유골을 들고 바다로 갔습니다. 처음 탈출했을 때 봤던 그 바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동식 씨가 처음 자유를 느꼈던 곳이니까. 우리는 바다에 유골을 뿌렸습니다. 하얀 가루가 바람에 흩날려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동식 씨, 이제 정말 자유해요. 아무도 당신을 가두지 못해요. 철민이 소주병을 바다에 부었습니다. 형님, 저 세상에선 편히 쉬세요.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죠? 영자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우린 잘했어요.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동식이 형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다섯이 함께 꿈꿨던 자유. 동식 씨도 그 자유를 느꼈을 거예요. 그럼 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넷만 남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화면에는 새로운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전국 요양원 80% 이상이 정부 감사 통과, 부적격 시설 17곳 폐쇄, 노인 학대 신고 건수 300% 증가, 사회적 관심 높아져. 실버 민주주의 시대 열린다. 노인 자치, 공동체 확산. 우리의 반란이 진짜 변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동식일 것 같았습니다. 동식 씨, 보고 계시죠? 우리 해냈어요. 당신이 꿈꿨던 세상,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1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요양원 관리 감독이 강화됐고 노인 인권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전국 곳곳에 자유령 실버 커뮤니티가 생겨났고 노인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넷도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 난 혼자서도 잘 산다. 하지만 아버지, 너희들 인생 살아라. 난 내 인생 살 테니까. 자식들은 서운해했지만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명절에 얼굴이나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우리 넷은 꼭 만났습니다. 동식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약속 장소인 카페에 모였습니다. 철민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선배님, 철민 씨 잘 지냈어요? 네, 지난주에 대구에서 강연했어요. 반응 정말 좋았어요. 그는 여전히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인 인권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사기꾼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멋있어요. 기철도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하다 오셨어요? 그럼요. 아들이랑 같이 차 고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소.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결혼한대요. 내년 봄에요. 축하해요. 고맙소. 손주도 생길 거요. 아이고, 벌써 할아버지가 되다니. 영자가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늦었죠? 하우스에서 일이 좀 있어서요. 괜찮아요. 요즘 하우스는 어때요? 정말 좋아요. 지금 입주자가 20명인데 모두들 행복해 하세요. 영자가 만든 자유실버 하우스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서로 돕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공간. 언론에서도 여러 번 소개됐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동식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작은 추모 의식이었습니다. 동식 씨, 우리 또 만났어요. 철민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요즘도 잘 지내시죠? 거긴 자유로우시죠? 영자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동식 씨. 당신도 우리처럼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이 덕분에 세상 많이 바뀌었소. 동식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함께 해줬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철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탈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글쎄요. 아마 요양원에서 조용히 늙어갔겠죠. 그랬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적어도 우린 시도했으니까요. 영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어요.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저도요. 이미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되더군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린 늙었지만 죽은 건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고 꿈꿀 수 있어요. 철민이 웃었습니다. 선배님 명언이네요. 늙었지만 죽은 건 아니다. 이거 제 강연에 써도 돼요? 물론이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 카페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노인 인권 지수, 전년 대비 35% 상승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 실버 세대의 사회 참여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 호응.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요양원 탈출 사건이 이러한 변화의 시발점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우리 사진이 나왔습니다. 1년 전 그날의 사진. 5명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철민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나왔어요. 아직도 우릴 기억하는구나. 당연하죠. 우린 역사를 바꿨잖아요.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사라니 우린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역사가 된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들의 걸음에는 활기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당당히 들고 웃으며 걷는 모습. 우리가 바꾼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나요. 죽을 때까지. 당연하죠. 철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철이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자도 저도.
그리고 우리는 동식의 사진 위에도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5 영원한 친구, 영원한 가족.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다음 달에도 만나요. 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잘 가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는데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 한 분이 보였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계세요? 네, 그냥 앉아 있어요. 제가 옆에 앉아도 될까요? 그러세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요즘 외로우세요? 내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도 없고 저도 그랬어요. 아주 외로웠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용기 내서 변화를 시도했어요. 그랬더니 인생이 달라졌죠. 노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변화요? 작은 거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일하고 자유롭게 살아보는 거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물론이죠.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늙었어도 우린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노인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가 나네요. 혹시 외로우시면 이쪽으로 연락하세요. 저는 영자의 실버하우스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 가면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전 이만. 행복하세요. 선생님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